도전장 내민 인간과 염라대왕. 죽어서도 굴복하지 않은 조선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그는 저승에 도착하자마자 염라대왕에게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죠. 내가 왜 일찍 죽어야 하는가? 천하의 염라대왕도 당황한 이 남자의 정체는 과연 인간이 저승의 왕과 맞서서 이길 수 있을까? 조선시대 야담집에 전해지는 가장 통쾌한 저승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선량한 선비의 갑작스러운 최후. 조선 후기 충청도의 한 마을에 김문수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쉰을 바라보는 그는 평생을 학문에 매진하며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온 선량한 인물이었죠.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들이 그를 깨우쳤어요. 한 농부가 김문수에게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김문수는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쳐주는 일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아이가 워낙 총명해서 금세 배운 것이지요.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김문수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비록 벼슬의 뜻을 두지 않고 고향에서 평범하게 살았지만 그의 인격과 학문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감의 아들이 술에 취해 한 농부를 때려 중상을 입힌 것이었죠. 이건 명백한 폭행이야. 현감 아들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현감은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인 농부에게 협박까지 가하며 입을 막으려 했죠. 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김문수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정의로운 유명했던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죠. 김문수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런 부정의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관찰사에게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상소를 쓰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현감의 부정을 고발하는 것이니만큼 보복을 각오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김문수는 정의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김문수는 치밀하게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현감 아들의 폭행 사실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현감이 저지른 각종 부정부패까지 상세히 적어 넣었죠. 이 상소문이 관찰사에게 전해지면 현감은 파면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 농부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김문수는 상소문을 완성하고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 관찰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감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죠. 김문수 그놈이 나를 고발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감히 현감을 무시하다니. 현감은 김문수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문수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누구십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김문수가 문을 열어보니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대문 앞에 술병 하나가 놓여 있었죠. 누가 술을 가져다 놓았을까? 김문수는 의아해하면서도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작스럽게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으악! 김문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술병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고 그제서야 독이 묻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건 현감이 김문수는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현감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독이 발린 술병을 보낸 것이었죠.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하지만 독은 이미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김문수는 억울함과 분노를 품은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김문수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모두들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현감은 급작스러운 병사라고 발표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그냥 죽을 리가 없어. 분명 현감이 뭔가 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현감의 권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김문수의 장례식 날 하늘에서는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억울해하는 것 같았죠. 선생님,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저승에서라도 꼭 원한을 풀어주세요. 염라대왕 앞에 선 남자의 당당함. 김문수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낯선 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어둡고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죠. 멀리서는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저승인가?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사자 둘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저승사자들이었죠. 김문수, 내 차례가 왔다. 염라대왕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저승사자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서웠지만 김문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기다려. 내가 여기 올 이유가 없어. 저승사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죽은 영혼들은 보통 공포에 떨며 순순히 따라오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항의하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무슨 소리냐? 너는 이미 죽었다. 죽긴 죽었지만 억울하게 죽었어. 내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니라고. 김문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독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건 염라대왕님께 직접 말해라. 우리는 그저 데려가는 역할일 뿐이다. 저승사자들이 김문수를 이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김문수는 저승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사방에는 죽은 영혼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어떤 이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여보세요.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까? 김문수가 다른 영혼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사고로 저는 수명이 다해서 모두들 자연사나 사고사였습니다. 김문수처럼 독살당한 경우는 없었죠. 내 경우는 다르다. 나는 분명히 억울하게 죽었어. 김문수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드디어 염라전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궁전 같은 건물이었는데 웅장하면서도 무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들어가거라. 염라대왕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김문수가 대전에 들어서자 높은 옥좌에 위풍당당한 모습의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위엄에 보통 영혼들은 무릎을 꿇고 떨게 되지만 김문수는 달랐습니다. 김문수, 내가 왔구나.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염라대왕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문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주변의 판관들이 웅성거렸죠. 감히 염라대왕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다니. 저런 무례한 영혼은 처음 보는군. 하지만 염라대왕은 오히려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흥미롭군. 보통 죽은 영혼들은 내 앞에서 떨기 마련인데 너는 당당하구나. 떨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김문수가 당당히 대답하자 염라대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울하다고? 모든 죽은 자들이 그렇게 말한다. 너라고 다를 게 있겠느냐? 다릅니다. 저는 현감의 음모에 의해 독살당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타살이에요. 김문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염라대왕이 옆에 있는 생사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인간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었죠. 김문수 있구나. 여기 보니 내 수명은 70까지인데. 바로 그겁니다. 저는 아직 50도 안 됐어요. 20해나 더 살아야 하는데 억울하게 죽었다고요. 김문수의 주장에 염라대왕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생사부에 기록된 수명과 실제 죽은 나이가 맞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군. 당연히 사실입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 현감의 부정부패를 고발했고 그 때문에 독살당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저승에서도 증거가 필요한 법이다. 염라대왕의 말에 김문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죠? 증거요? 그렇다면 김문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염라대왕이 다시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그토록 억울하다고 한다면 내가 직접 너의 생전 행적을 살펴보겠다.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정말입니까? 다만 조건이 있다. 내가 생전에 한 모든 일들이 심사를 받을 것이다. 악한 일이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너는 지옥으로 떨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 김문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평생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선행만 했습니다. 염라대왕의 눈에서 날카로운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자신감,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보도록 하자. 인간과 염라대왕의 대격돌. 염라대왕이 손을 들어 올리자 대전 한가운데에 커다란 거울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업경대였죠. 죽은 자의 생전 행적을 모두 비춰주는 마법의 거울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 생전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거울 속에 김문수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모습,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모습 등이 차례로 보였죠. 흠효성이 지극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군. 염라대왕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보니 의문스러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이건 뭐냐? 거울 속에는 젊은 김문수가 과거 시험장에서 다른 선비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김문수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오해라고? 분명히 남의 답안을 보고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제가 답안을 쓰고 있는데 바람에 그 선비의 답안지가 날아온 겁니다. 저는 그걸 주워서 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이냐? 염라대왕이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김문수가 답안지를 그 선비에게 돌려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군. 그런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번에는 김문수가 한 여인과 미래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김문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이로군. 불륜은 큰 죄악이다. 아닙니다. 그 여인은 제 아내입니다. 아내? 하지만 여기 보니 혼인 전의 일인데. 그건 혼담이 오간 상태에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만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식으로 약혼한 상태였어요. 염라대왕이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정말로 그랬습니다. 또 맞는군.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이번에는 김문수가 술집에서 크게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보거라. 그건 제가 과거에 낙방했을 때의 일입니다. 너무 좌절해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거울을 보니 김문수는 혼자서만 울부짖고 있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신기하군. 보통은 한두 개 정도는 변명할 수 없는 죄가 있기 마련인데. 그럼 그런 것도 보세요. 김문수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김문수가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 병든 이웃을 돌보는 모습,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부축하는 모습 등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정말 선행만 했군. 염라대왕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사건은 어떠냐? 내가 현감을 고발한 건 말이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로 인해 현감의 가족들이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느냐? 김문수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그건 현감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도 있을 텐데 내 고발로 인해 그들까지 고통받게 될 것을 생각했느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의를 그냥 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감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김문수의 반박에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군.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하겠다. 염라대왕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내가 만약 다시 살 기회를 얻는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선택을 하겠느냐? 김문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그 때문에 죽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다시 한번 정의를 선택하겠습니다. 설사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도 그건 미리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겠습니다. 하지만 부정의에 굴복할 수는 없어요. 염라대왕의 눈에서 번쩍하는 빛이 보였습니다. 흥미롭군.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냐? 갑자기 거울 속에 전혀 다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김문수가 어린 시절 굶주린 개를 위해 자신의 밥을 나누어 준 장면이었죠. 이런 사소한 일까지 선행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연합니다.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하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밟아 죽인 개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문수가 당황했습니다. 이건 너무 억지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그건 의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당연히 중요하죠. 고의로 한 일과 실수로 한 일을 같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염라대왕이 밝혀낸 놀라운 진실. 김문수야, 내 논리는 일관성이 있군.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다. 염라대왕이 손을 들어 올리자 업경대에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김문수도 모르고 있던 자신의 전생 이야기였죠. 이건 뭡니까? 거울 속에는 100년 전 한 젊은 관리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의 얼굴이 김문수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저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관리가 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 하지만 저것은 내 전생이다. 염라대왕의 말에 김문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생이라니 그런 게 정말 있습니까? 물론이다. 모든 영혼은 여러 번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전생의 업은 현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거울 속의 전생 김문수는 정말로 악독한 관리였습니다.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이중으로 걷고 뇌물을 받아먹고 심지어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죠. 아니야. 저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같다. 내가 이번 생에서 그토록 정의로웠던 것은 전생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김문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전생에서 그런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제가 현재 억울하게 죽은 것도 전생의 업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전생에서 내가 무고한 백성을 독살했듯이 이번 생에서 너도 독살당한 것이다. 염라대왕의 말에 김문수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자신의 죽음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단 말인가요? 하지만 기다려보시오. 김문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전생의 일로 현생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생의 기억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르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흥미로운 관점이군.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김문수의 현생에서 그가 모르고 있던 숨겨진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첫 번째는 김문수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 하나가 나중에 큰 부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운 장면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가르침으로 인해 선한 사람이 되었다. 두 번째는 김문수가 도와준 병든 노인이 실은 한 마을의 원님이었고 그가 회복된 후 그 마을을 매우 잘 다스린 장면이었습니다. 이 노인도 내 도움으로 살아나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세 번째는 가장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김문수가 현감을 고발한 상소문이 실제로는 관찰사에게 전달되었고 그로 인해 현감이 파면되어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었죠. 뭐라고요? 제 상소문이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다. 내가 죽은 후 며칠 뒤에 관찰사가 직접 내려와서 현감을 체포했다. 그리고 내 죽음의 진상도 밝혀졌다. 김문수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씀이군요. 맞다. 내 희생으로 인해 수백 명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염라대왕이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문수야, 내가 정말로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뭐죠? 내 전생에서 독살당한 그 무고한 백성.
그가 바로 이번 생에서 내가 구한 그 노인이다. 김문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전생에서 죽인 사람을 이번 생에서 살렸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전생에서 내가 괴롭힌 백성들의 환생이 바로 내가 이번 생에서 가르친 아이들이다. 그럼 제가 무의식적으로 전생의 죄를 속죄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영혼은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전생의 업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염라대왕이 일어서더니 김문수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김문수야, 이제 깨달았느냐? 내 죽음은 억울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도 아니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죽음은 전생의 업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기도 했다는 뜻이다. 김문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죠. 그렇다면 저는 지옥에 가야 하는 겁니까? 천국에 가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염라대왕이 다시 옥자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었는지 마지막 시험을 해보겠다. 생과 사를 건 마지막 승부. 마지막 시험이라니 무엇입니까? 김문수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간단하다. 내게 3가지 선택권을 주겠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첫째, 내 수명대로 다시 살아나되 전생의 모든 기억을 갖고 태어난다. 하지만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한다. 둘째, 지금 이대로 저승에 머물면서 다른 억울한 영혼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하지만 다시는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셋째, 모든 기억을 잃고 새로운 영혼으로 환생한다. 하지만 내가 이번 생에서 쌓은 모든 선업도 함께 사라진다. 김문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보여주마. 염라대왕이 손을 들자 이번에는 현재 인간 세계의 모습이 업경대에 나타났습니다. 김문수의 마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은 매우 청렴하고 선량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김문수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자라서 마을의 지도자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김문수의 무덤 앞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김문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번에는 김문수의 아내와 자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여보, 당신은 옳은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랑스러워요. 아내가 김문수의 위패 앞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어요. 어린 아들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김문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염라대왕님, 저는 결정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저는 2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저승에 남아서 억울한 영혼들을 돕겠습니다. 염라대왕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 선택을 하는 것이냐? 다시 살 수도 있는데. 살아 돌아가봤자 또 다른 갈등에 휘말릴 테니까요. 그보다는 여기서 정말로 억울한 영혼들을 위해 일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억울한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억울함을 겪어봤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김문수가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염라대왕님, 무엇이냐? 혹시 처음부터 저를 시험하신 건 아니신가요? 염라대왕의 눈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무슨 뜻이냐? 제 말은 염라대왕님께서는 처음부터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영리하군. 그리고 제가 저승에 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항의할 것도 예상하고 계셨고요. 염라대왕이 크게 웃었습니다. 정말 영리한 놈이군. 그럼 이 모든 것이 연극이었단 말입니까? 연극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 본 것은 맞다. 김문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뽑으려고 하신 거군요. 그렇다. 저승에는 너처럼 정의감이 강하고 억울함을 잘 이해하는 판관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제 억울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진짜였다. 내가 정말로 억울하게 죽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억울함이 더 큰 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너는 진정한 판관이 될 자격을 얻은 것이다. 김문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제 일은? 간단하다. 나를 도와 진정으로 억울한 영혼들을 구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너처럼 당당하게 항의하는 영혼들을 시험하는 일도 맡게 될 것이다. 김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염라대왕님. 좋다. 그럼 이제부터 너는 저승의 판관이다. 첫 번째 임무를 주겠다. 염라대왕도 놀란 반전과 깨달음. 첫 번째 임무라니 무엇입니까? 김문수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바로 너를 죽인 그 현감을 심판하는 것이다. 김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죽인 원수를 직접 심판하라는 것이었죠. 정말입니까? 그렇다. 그자도 얼마 전에 이곳에 도착했다. 내가 죽은 후 분노한 백성들에게 맞아 죽었거든. 업경대의 현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생전의 거만한 모습과는 달리 초라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조건이 있다. 염라대왕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직 공정함으로만 심판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김문수가 판관 자리에 앉자 저승사자들이 현감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김현감, 내가 왔구나. 김문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현감이 김문수를 알아보고는 기겁했습니다. 김문수, 네가 어떻게 여기에? 나는 이제 이곳의 판관이다. 내 죄를 심판하러 왔다. 판관이라고? 말도 안 돼. 넌 그냥 시골 선비잖아. 현감이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현감, 내가 생전에 저지른 죄를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업경대의 현감의 생전 행적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 뇌물을 받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김문수를 독살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죠. 이건 조작이야. 내가 그런 일을 한 적 없어. 현감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 특히 김문수를 독살한 것은 명백한 살인이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문수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현감 앞으로 다가간 것이었죠. 김현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뭘? 내가 나를 죽인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현감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나를 고발했으니까. 아니다. 진짜 이유를 말해라. 김문수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나는 현감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서웠어. 네가 너무 무서웠다. 무서웠다고? 그래. 너처럼 정의로운 사람을 보면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깨닫게 되잖아. 그래서 없애고 싶었어. 현감의 고백에 저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나를 죽인 건 미움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구나. 그래, 맞아. 나는 내가 무서웠어. 김문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염라대왕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염라대왕님, 제가 이 자를 어떻게 심판해야 할까요?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다. 김문수가 현감에게 다시 돌아섰습니다. 김현감,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뭐라고? 현감뿐만 아니라 주변의 판관들까지 놀랐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내가 앞으로 환생할 때마다 내가 괴롭힌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겪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야?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언젠가는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현감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는 이미 용서했다. 이제 너 자신을 용서할 차례다. 염라대왕이 일어서서 김문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훌륭한 판결이었다. 복수가 아닌 구원을 선택했구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진정한 정의란 악인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선인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염라대왕의 얼굴에 감동의 빛이 스쳤습니다. 너는 정말로 훌륭한 판관이 될 것이다. 그날 이후 김문수는 저승에서 가장 현명한 판관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인간 세계에도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몇 년 후 김문수가 심판한 현감은 정말로 환생해서 가난한 농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남을 도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염라대왕이 김문수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 다시 살 기회를 포기한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다. 무엇입니까?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김문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고? 네, 저는 평생 떳떳하게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죽어서도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구나.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죽어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조선 선비의 이야기 말입니다. 김문수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진정한 신념이었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서라면 염라대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원수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큰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께서는 더욱 깊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와 용서의 가치를 아시니까요. 김문수처럼 떳떳한 삶을 산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당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승에는 김문수처럼 선량한 영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악독해서 지옥문조차 열어야 하는 영혼들이 있죠. 다음 편에서는 지옥의 문이 열리다를 준비했습니다. 조선시대 최악의 악인이 저승에서 벌인 충격적인 사건을 다룬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